24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조정 구간에 들어오니까요.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나오나요? 국가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 채권 발행의 문제. 자, 여기다가 트럼프가 두 가지를 또 추가시켰죠. 자, 내달부터 EU 5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면서 어떤 위협을 가했는데 협상 불만에 대한 기습 경고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아이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닌 경우죠. 자, 삼성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바로 이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죠. 하락 출발을 개발학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후에 낙폭은 조금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협상용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관세를 부과를 하려는 목적보다는 협상용으로 경고용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이다 라는 시각 때문에 낙폭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나스닥 지수를 갖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왔던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가 있었죠? 흐름의 쌍바닥이었죠. 흐름의 쌍바닥. 그죠? 흐름의 쌍바닥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외바닥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되밀리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흐름의 쌍바닥은 5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그널. 그러니까 우하향에 있던 5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5일 이평선의 쌍바닥입니다. 자, 5일 이평선의 쌍바닥. 자, 이거는 우하향하던 20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패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현재 보면 나스닥 지수 21 이평선이 외바닥이죠. 21 이평선의 쌍바닥이 필요한 거죠. 쌍바닥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자, 5일선 쌍바닥 만들 때 보세요. 저점이 높아지죠. 5일선 쌍바닥이지만은 저점이 이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꼭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어쨌든 21 이평선이 외바닥이잖아요. 쌍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쌍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하향인 60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눌림은 이러한 어떤 하나의 패턴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나올 때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이나 채권 발행 문제나 또 이후에 대한 관세 50% 기습 경고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21 이평선이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스닥 지수는 어떤 식으로든 21 이평선 아래로는 빠진다. 21 이평선 아래까지는 빠진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그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직전 고점 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이게 나올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서 행보등락이 짧게 나오고서는 올라가면은 다시 이렇게 되눌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갖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올지 아니면 직전 고점을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나올지, 이게 관건이었는데, 어쨌든 21 이평선 아래까지는 한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게 61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1 이평선을 만약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61 이평선 전후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미국 증시는 21 이평선 아래로는 한번 내려오되 61 이평선 전후로는 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21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패턴 자체는 좀 염두를 하고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또 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바로 어떤 부분? 여기서 만든 요 상승 갭, 요 갭을 메워주는 거죠.
이게 메우는 갭이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미국 증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오더라도 어떤 증시를 꺾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 다시 이런 부분 나오고 나면 여기서 또 뭔가 큰 기회가 한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서 현금 100% 들고 와가지고 현금 100% 들고 와서 이 맞고 그 다음에 올라가 봐야 그냥 들고 있는 물량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좀 현금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결정적인 자리에서 다시 잡아서 이런 수익을 보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볼게요. 근데 국내 증시는 조금 달라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요걸 빼고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시니까 보시기에 제가 나스닥을 21이평선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는 좀 달라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보면 21이평선이 외바닥, 쌍바닥을 이미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래서 61이평선이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약간 전환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코스피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요. 자체만 놓고 보면 21이평선을 지지를 해도 되는 패턴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아까 나스닥 지수가 21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그 영향을 받는다면 코스피 지수도 21이평선 한번 깰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패턴상 깨는 게 아니에요. 미국 증시 때문에 깨는 거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또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도 얼마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패턴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쌍바닥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앞서서 먼저 저점 지지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일단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사실 이렇게 내려가려는 것보다는 박스권 등락의 패턴을 갖추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데 미국 증시가 저렇게 내려가니까 그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안 받고 버티느냐? 왜? 버틸 수 있는 기반은 뭐예요? 대선, 신정부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미국 증시 영향을 어느 정도 더 받는다. 그래서 내려간다. 그러더라도 미국 증시보다는 먼저 저점 지지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패턴은 나스닥보다 앞서서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정이다 라고 보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 여기서 현금 다 사가 물량을 다 사서 들고 있으면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냥 그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원분들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나 지지를 하향하는 종목은 일단 이러한 변곡 초기에 조금 물량을 줄여서 현금화 해놨다가 나중에 조정 저점에서 재매수하거나 이런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아셨죠? 대략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자,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로 놓고 보면은 일단 21이평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차적인 지지는 대략 21이평선을 깰 경우에는 1차적인 지지는 2580포인트 아시죠? 2580포인트 이게 1차 지지선이고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군요. 오늘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 2580포인트 1차 2차는 2550포인트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략 한 61이평선 부근입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21이평선을 지지하면은 버티는구나. 그냥 박스권 등락의 어떤 개념을 갖고 버티는구나. 하향하면 요 1차, 2차. 아셨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80이죠. 코스닥 지수는 680포인트 여기입니다. 자, 이 아래는 다시 관악폭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왜 버팅기냐면은 여기가 추세 지지가 있어요. 715포인트에. 그게 뭐냐면 5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715포인트를 지지하고 730포인트를 다시 넘긴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지금으로서는. 자, 715포인트를 깬다 할 경우에는
깬다 할 경우에는 680 이하는 관악폭이니까 대략 690포인트 선 여기가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깨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자 여기를 지지해서 730 돌파로 가느냐 하향해서 690 쪽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런 개념이겠죠. 680 아래는 어차피 관악폭이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결국 내려오면 기회점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전략을. 자 이제 시세인데 관건은 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지금 50% 미만 49.65%를 가리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기간 조정 영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 조정 영역은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서 투매를 하게 만들고 겁을 주는 거예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계속 안 빠지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아, 지지가 되는구나. 다시 올라가겠지? 아, 지지되는구나. 다시 올라가겠지?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나중에는 딴 거 다 올라가는데 얘는 안 가요. 지겨워서 안 되겠다. 다 던져요. 딴 거 사야겠다. 던지고 나면 나중에 기간 조정 끝나면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어요. 이 종목은. 외국인, 아무리 기관이나 개인이 사도 외국인이 팔면 못 올라가요.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반도체가 올라가야 한국 지수는 탄력이 생긴다. 우위로. 근데, 삼성전자가 이 모양이면 반도체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찌글거리고 반도체가 힘을 쓰지 못할 때는 뭘 보라고 그랬어요. AI 전력 설비, 또 하나는 조선 방산 원전, 또 하나는 엔터 화장품. 이게 뭐예요? AI 전력 설비는 어차피 성장형,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은 수주 이슈, 그 다음에 엔터 화장품은 업황 개선. 그죠? 이런 부분에 결국은 매매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그때는 반도체. 그땐 지수가 좀 탄력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섹터를 염두하시면서 지금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토요일에 좀 방송을 했는데 남은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매매도 오늘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